네,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합이 1이고 제곱의 합이 3일 때 7제곱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본 학생들이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풀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어렵지는 않지만 계산이 좀 여러 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교 1등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까요? 일단 그 전교 1등이 푸는 모습을 지켜본 후에 그 전교 1등의 머릿속에서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전교 1등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전교 1등을 대역해서 재현을 하는 겁니다. 자, 풀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이 이제 1등을 재현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지금 구하고 있네요. 그런 다음에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1, 2, 3, 4, 5, 6, 7까지. 그 다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웃하는 항의 합을 바로 옆에다 쓰고 있네요. 네, 지금 전교 1등이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서 답이 4번 29라는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교 1등이 푸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았는데요. 전교 1등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대단한 풀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매우 짧은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했죠. 이 모습을 보고 다소 놀란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의 머릿속에는 과연 어떤 원리가 작동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었을까? 그 원리에 대한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전교 1등 머릿속을 들여다보기,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지금 이 친구의 머릿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작동을 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건데, 자,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할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좀 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두 수 x하고 y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두 수의 합과 그 다음에 두 수의 곱이 주어진다면 그 두 수를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수의 합이 a이고 두 수의 곱이 b라고 했기 때문에 이 x와 y를 t라는 미지수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생각해서 t 빼기 x, t 빼기 y 라고 일단 2차식을 작성하고 t에 관한 2차식을 작성하고 t에다 x를 넣어주면 당연히 이 값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y를 넣어도 이 값은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x하고 y는 바로 이러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일단 생각을 해본다. 자, 그리고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부등식도 조건이고, 자, 이러한 조건, 그러니까 이 식의 값이 0이어야 한다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t값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x고 하나는 y다 라고 해서 이 x와 y를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좌변의 식을 전개를 하게 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yt, 그 다음에 xy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x 더하기 y, 즉 두 수의 합이 a고 두 수의 곱이 b이기 때문에 잠시 x 더하기 y를 a라고 바꿔주고 그 다음에 xy를 b로 이렇게 대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2차 항은 좌변에 그대로 두고 이 1차 항을 우변으로 넘겨주면 1차 식이죠. 그러면 AT 빼기 B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현재 여기서 어떤 일을 할 거냐? 양변에다가 T의 N승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T의 N 더하기 2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T의 N승을 또 곱해주면 AT의 N 더하기 1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에다가 T의 N승을 곱하면 마이너스 BT의 N승이 되겠죠. 자, 그런데 바로 이것도 이제 새로운 n 플러스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 이 방정식의 근이 하나는 x고 하나는 y였기 때문에 x의 t승, 아니 x의 제곱, 그 다음에 ax 빼기 b가 서로 이제 같게 되겠죠.
y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y의 제곱은 ay에서 b를 뺀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x의 제곱에다가 x의 n승을 곱한 것은 바로 이쪽 ax에다가 x의 n승을 곱하고 b에다가 x의 n승을 곱해서 만들어진 식, 즉 여기다가 x를 대입해서 쓰여진 식, x의 n 더하기 2승은 axn 더하기 1승 마이너스 bx의 n승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y도 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y의 n 플러스 2승은 ay의 n 플러스 2승 마이너스 by의 n승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다음에 바로 이 두 등식에 대하여 좌변끼리 더한 것은 우변끼리 더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식으로 다시 옮겨 적으면 이 좌변을 더한 것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을 더한 것은 a로 묶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n차 항은 마이너스 b로 묶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요 a라고 하는 것은 바로 x와 y 두 수의 합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b는 바로 두 수의 곱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요 식을 fn이라고 한다면 요 식은 fn 더하기 1로 정의할 수 있고, 이 식은 fn 더하기 2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것은 뭐 그렇게 뭐 몰라도 상관은 없고요. 자, 그러면 이 식의 n에다가 2를 먼저 대입해서 좌변을 작성하면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의 n의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서 쓰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러니까 제곱의 합의 a배에서 그 다음에 합의 b배를 한 것을 뺀 것과 같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4제곱의 합은 세제곱의 합의 a배를 해서 제곱의 합의 b를 곱해서 빼면 된다 라는 식을 우리가 유도를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두 수의 합이 1이고 두 수의 곱이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x의 8승 더하기 y의 8승의 값이 얼마이냐 라고 묻고 있죠. 자, 그러면 바로 이 x와 y를 두 근으로 하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 뭐 변수는 t로 미지수는 t로 두지 않고 뭐 다른 뭐 미지수로 잡아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t의 제곱 합이 1이니까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곱이 3이기 때문에 플러스 3은 0이라는 바로 이러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와 y다. 자, 그래서 바로 이 t의 제곱은 t 빼기 3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x 더하기 y와 xy를 통해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이 식의 이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써보면 이 1의 의미는 뭐냐면, 한번 써볼까요? 1의 의미는 x 더하기 y의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값을 의미하고, 세 번째는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이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순서를 정해서 얘는 첫 번째 값, 얘는 두 번째 값, 얘는 세 번째 값으로 이렇게 정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지금 여기 a가 합이죠. 그 합이 지금 1이죠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여기 곱이 3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요? 세 번째 값은, 이 세 번째 값이 요건데 요 녀석의 값인데, 이 세 번째 값은 바로 옆에 있는 여기 옆에 이거죠. 이거 두 번째에다가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요 놈이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해 주시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값은 여기에다가는 1을 곱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다는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한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한 후에 얘를 더해주면 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다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얘를 더하면 바로 7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다섯 번째 값은 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한 후에 얘를 더해주면 또 31이 되는 거고요. 맞나요? 38이 24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값은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해주고,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또 더해주면 얘가 되고, 그럼 결국 여덟 번째 값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얘를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113 해서 답이 바로 마이너스 11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좀 빨리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다시 저기 위에 원래 문제로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아까 이제 그 문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이제 x 더하기 y가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3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바로 이제 x 더하기 y가 x의 1승 더하기 y의 1승의 값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값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 번째 값을, 이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이용해서 이 세 번째 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 관계식을 알아내야 됩니다. 자, 그 관계식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x와 y를 두 근으로 하는 어떤 방정식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아야겠죠. 물론 이제 두 근의 곱은 뭐 요 놈의 제곱에서 그 다음에 2xy를 뺀 것이니까, 그게 3이니까 xy는 뭐 간단하게 뭐 암산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교 1등의 머릿속에는 이런 것이 지금 머릿속에 이런 그 사고의 흐름이 있었던 거죠. 자, 그게 뭔 얘기다? 일단은 t의 제곱, x하고 y를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지금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넘겨서 정리하면 t의 제곱은 t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tn승, tn승, tn승을 곱하게 되면 결국은 어쨌든 간에 지금 만약에 여기가 t의 3승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제 t를 곱하고 여기도 t를 곱하고 여기다가도 이제 t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t의 3승은 그 전의 항들 있죠, 전의 값들 그 두 개를 더해준 것과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또 여기다가 t를 곱하게 되면 t의 4제곱은 t의 세제곱 더하기 t의 제곱과 같다, 그죠? 그러니까 네 번째 값은 바로 t의 세제곱하고 t의 제곱, 그러니까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을 더한 것과 같다. 자, 그 이유가 이제 왜 그런 거냐면 x의 세제곱은 바로 x의 제곱 더하기 x와 같고, 그 다음에 y의 세제곱도 y의 제곱 더하기 y랑 같기 때문에 요 두 개를 더한 것은 요 두 개를 더한 거에다가 이 두 개를 더한 것과 같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규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 합과 곱을 알아야겠구나. 그래서 그 합과 곱을 빨리 이쪽으로 넘겨서 생각해 봤더니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개수들이 1, 1이니까 바로 여기다 1 곱하고 여기다 1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미 머릿속에서 다 파악을 한 후에 바로 1, 2, 3, 4, 5, 6, 7까지 쓰고 난 다음에 바로 더해서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